안녕하세요. 소중한 가족을 위한 요양시설 찾는 일.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. 네, 맞아요.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오늘 자료들 좀 보면서요. 믿을 수 있는 요양시설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평가 또 실제 현장의 목소리까지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죠. 네, 그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. 비용,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료 보니까 요양원이랑 요양병원 월 부담금이 이게 꽤 되던데요? 네, 그렇죠. 보통 이제 요양병원이 한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, 요양원은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, 그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. 꽤 크네요. 네,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장기요양 등급, 그리고 그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 윤이에요. 등급이요. 네, 이 등급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통은 20%를 내시는데 감경 대상이 되시면 8%나 12%만 부담하시기도 하거든요. 차이가 꽤 나네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그 월 총 급여 비용이 한 250만 원이다? 근데 본인 부담률이 20%다. 이러면 한 50만 원 정도 내시는 거죠. 이게 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는 서류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.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 계획서를 꼭 봐야겠네요. 근데요, 그 보험 적용되는 비용 말고 혹시 뭐 예상 못한 추가 비용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나요? 사실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.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. 그게 바로 비급여 항목이라는 건데요. 이게 문제입니다. 비급여 항목이요? 네.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. 시설마다 내용도 다르고 비용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. 예를 들면 뭐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침실 쓰시는 비용, 또 일부 간병비, 식사비 중에서도 이제 간식 포함해서 식재료비 차액 같은 거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이용하는 미용비나 뭐 병원 갈 때 교통비 같은 거. 그런 것까지요? 네. 또 뭐 전동 칫솔이라든지 영양제 같은 개인 물품 구입비, 기저귀 값까지도 비급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와, 생각보다 항목이 많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비급여 항목이 사실상 월 지출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되거든요. 상담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이거 말고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지 확실히 물어보셔야 해요. 네, 보이는 비용 말고 숨겨진 비용을 잘 파악해야겠군요. 알겠습니다. 비용 구조는 대략 알겠고요. 그럼 이제 시설의 서비스 질, 이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요? 다행히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. 평가 제도가 있군요. 네. 재가기관, 그러니까 방문요양 같은 곳하고 시설기관, 요양원 같은 곳을 번갈아 가면서 평가를 해요. 결과는 A, 이게 최우수고요. 부터 E, 미흡까지 이렇게 5개 등급으로 공개를 합니다. 그럼 그 등급을 보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겠네요. 네, 아주 유용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죠. 이거는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. 알림 자료실 메뉴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가셔서 평가 결과 조회 여기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요. 평가 결과 확인은 진짜 필수겠네요. 그 홈페이지의 평가 기준, 그러니까 뭘 보고 평가하는지도 나와 있다면서요? 자료 보니까 뭐 직원 관리나 어르신들 위험 관리, 급여 계획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좀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보통 뭐 직원들 회의는 잘하는지, 직원들 건강검진은 챙기는지, 또 권익 보호는 잘해주는지 이런 내부 운영 시스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어르신들 낙상이나 욕창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, 또 개별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급여 가액은 잘 세우고 변경하는지 이런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. 평가 등급이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. 근데 등급 같은 객관적인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곳이잖아요. 자료 중에 현장 전문가분들의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도 있더라고요. 어떤 점들을 좀 특히 강조하던가요?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요. 가족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거리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. 거리요? 네. 아무리 시설이 뭐 번쩍번쩍 좋아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어르신한테 힘이 되는 건 없다는 거죠.
그래서 집이나 뭐 직장에서 한 30분, 40분 그 정도 거리 안에 있는 곳을 권장하더라고요. 하긴 너무 멀면 자주 가기 힘들죠. 그렇죠. 그리고 상담할 때 혹시 여기는 가족 방문을 좀 꺼리는 분위기는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슬쩍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아, 그럼 분위기 파악도 중요하군요. 또 다른 조언은 없었나요? 아까 그 평가 등급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 특혜 등급을 꼭 보기는 봐야 하는데 무조건 A등급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. 오, 그래요? 네. B등급 이상이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나 D등급도 그냥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뭐 평균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. 등급의 절대적인 의미보다는. 그렇죠. 오히려 그 등급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면요. 그 좋은 직원을 그냥 뽑아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대로 잘 대처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냐 이 점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시스템의 중요성. 네,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좋은 시스템은 그런 실수를 좀 줄여주고 또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와,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. 시스템이 중요하군요. 또 한 가지, 그 요양원 생활이 좀 단조로워지기 쉬운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을 좀 눈여겨보라는 조언도 있었죠. 맞아요. 매일 그냥 틀에 박힌 일과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뭐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어르신 한 분 한 분하고 1대1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또 새로운 이벤트나 활동 같은 걸 꾸준히 기획하는 곳 이런 곳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좀 더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활기찬 분위기,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런 걸 좀 보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요양시설 관련 규정 같은 건 계속 바뀔 수도 있다. 이 점도 좀 참고해야겠네요. 뭐 예를 들면 시설 대표가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겸직 제한 같은 것들이요. 아, 네. 그런 규정 변화가 또 시설 운영 방식이나 인력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. 그냥 이런 변화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좋은 요양시설을 찾으려면 비용 구조나 뭐 공식 평가 등급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동시에 꼭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시설 위치 괜찮은지 운영 시스템은 어떤지,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,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는 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서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꼭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설도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맞는 곳인지 좀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. 네, 직접 방문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시설을 방문하실 때요, 그냥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표나 시설의 뭐 깨끗함, 이런 것 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직원분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 진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요. 특히 좀 바쁘거나 다른 사람 시선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쩌면 그 시설의 진정한 분위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